이제 받을 성적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10월에 학평을 보지만 10월 학평의 성적표가 굉장히 뭐 모든 것들 많은 영향을 차지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성적표 받았으니까 지난 모의고사 중심의 약점을 제거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부터 9월까지의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전체 오답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틀렸지만 전체 오답률은 낮은 경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수학에서 보셨듯이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어 수학은 오답률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풀서비스에 오시면 전부 다 이제 그 오답률 보실 수 있죠. 풀서비스에 오답률 볼 수 있는 건 아세요? 아시면 아신다고 좀 해주시죠. 풀서비스에 오시면 저희 풀서비스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풀서비스는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제 일정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풀서비스 여기 수능 모평 풀서비스 이렇게 있죠. 수능 모평 풀서비스 입시 채널 안에 오셔가지고 수능 모평 풀서비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가시면요, 여기 영역별 오답률 베스트 문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오답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번이 화법과 작문은 7%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언어 매체는 6%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시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 시험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선택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밑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 오답률을 중심으로 그 지난 모의고사에서의 전체 오답률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 저기가 이제 정답률이라고 나오는 사이트들도 있죠.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보세요. 왜냐면 이제 이게 표본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답률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오답률 높은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게 정답률이라고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라고 나와 있으면 또 오답률 계산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연구소 오면서 저걸 오답률로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오답률 기준으로 저걸 좀 보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학습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 영역별로 학습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고려해서 오답률을 기준으로 그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이제 9평 끝났을 때 제가 이제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한 두세 구간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역순으로 짜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순으로 이렇게 짜서 두세 구간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 끝에서부터 어떻게 뭘 해나갈지, 특히 이제 마지막 한 주에 뭘 할지를 정하고 나면 그 거꾸로 그것들을 뭘 해올지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 수립을 아이와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두세 구간 정도로 설정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훈련을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하는 게 필요한데, 뭐 주 1회 이상은 해보는 게 좋죠. 여기서 실전 훈련이라는 거는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걸 말하죠. 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보고, 10시 10분부터 뭐 12시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거. 그게 뭐 어떤 사설이든 상관이 없죠. 뭐 사설 모의고사 뭐를 갖고 하든지, 그리고 뭐 국어는 어디 거 하고 수학은 어디 거 하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거를 하되 시간에 맞춰 진행하되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점수가 아니라 시험 운영 원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실천했나 못했나라는 거, 그거를 이게 점수가 아닌 시험 운영 원칙에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거를 좀 해보는 거, 이제 그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숨가쁘게 막 이렇게 오다 보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6평, 9평, 특히 이제 9평 분석을 꼭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분명히 6월, 9월은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올해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런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6월, 9월을 보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6월, 9월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6월, 9월 모평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9평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 다 잊혀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9평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구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9평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9평 분석을 하는 그런 이거를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당해년도 수험생들 중에서 9평을 제일 덜 분석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9평을 분석을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9평까지 분석을 안 하고 가면 수능에 가서 그만큼 이제 적응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9평 분석을 꼭 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